안녕하세요. 다산에듀 강사 오은서입니다. 우리 오늘 3장 문제풀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1번부터 보시면 한 변의 길이가 루트 2m인 정사각형의 4개 꼭지점에 플러스 10 마이너스 9승클롱의 점전화가 각각 있을 때 이 사각형의 중심에서의 전위를 묻고 있습니다. 여러 개의 점전화가 주어졌을 때 전위를 계산하는 방법은 각각의 전위를 다 더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우리가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이렇게 한 변의 길이가 루트 2m인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이 정사각형에 제가 이렇게 대각선을 다 그려볼게요.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이 대각선의 길이는 다 이렇게 반씩 똑같이 쪼개지게 되고요. 이 사이의 각은 직각이 됩니다. 즉 90도가 되더라. 그런데 문제에서는요. 지금 이 각각의 꼭지점에 지금 플러스 10 마이너스 9승의 클롱을 두었다고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그리고 여기도. 근데 우리가 전위는 우리가 지금 이 친구에 의한 전위부터 계산을 해볼게요. 즉 이 점전화에 의해서 이 모르는 이 거리만큼 떨어진 이 곳에서의 전위가 궁금합니다. 우리가 이 거리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x라고 두겠습니다. 우선 지금 보시면 이게 결국에는 직각이면서 이 변이 같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인데요. 항상 이렇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만나시면 비율이 항상 똑같아요.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을 때 항상 우리가 1대 1대 루트 2의 b로 길이가 같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마침 이 빗변의 길이가 루트 2로 주어졌죠. 따라서 이 모르는 x값이 1인 것을 계산할 수 있어요. 이렇게 비율로 바로 아시는 방법이 있고 우리가 이걸 모른다 하더라도 풀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모르는 이 값을 제가 x라고 뒀죠. 즉 이 높이의 길이를 x 그리고 이 밑변의 길이를 x라고 뒀을 때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합니다. 밑변의 제곱 더하기 높이의 제곱은 빗변의 제곱이다. 식을 작성해 보면요. x제곱 더하기 x제곱은 루트 2의 제곱이다. 그러면 여기 정리해 주시면 2x의 제곱이 되고요. 루트 2를 제곱해 주시면 2가 되는 거죠. 따라서 x제곱은 1이다. 따라서 x는 1m인 것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점전화로부터 1m 떨어진 이 곳에서의 전위를 계산하는 겁니다. 전위 공식을 써보면 v는 4파이 엡실론 r분의 q라고 작성할 수 있죠. 지금 문제의 유전율에 대한 별다른 조건이 없기 때문에 엡실론 제로로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이때 r은 우리가 점전화로부터 떨어진 거리입니다. 지금 이 거리가 지금 1이라고 우리가 계산을 했죠. 계산을 하거나 1대 1대 루트 2의 비로 알 수 있습니다. 결국엔 이 r 값에요. 우리가 1을 대입해 주시면 돼요. 대입해 볼게요. v는 4파이 엡실론 제로 여기에 1을 대입해 주시고 q 자리에는 10의 마이너스 9승을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 우리가 이 친구는 항상 9 곱하기 10의 9승이 되겠습니다. 상수예요. 이 파란 색깔 값이 9 곱하기 10의 9승이므로 이 10의 마이너스 9승과 계산을 해주시면요. 이렇게 사라져서 이 v값이 9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우리가 이 점전화 한 개에 의한 우리가 이 점에서의 전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점전화를 4개를 다 고려해 주셔야 되죠. 따라서 이러한 친구들이 4개가 있더라. 우리가 이게 똑같이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의 길이도 똑같이 1이 되고 여기도 1, 여기도 1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점전화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다 동일하고 심지어 점전화의 크기도 동일하게 주어져서 우리가 전위가 똑같은 크기로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전위는요. 자, 이 친구를 V1이라고 할게요. 그럼 전체 V는 4V1을 해주시면 됩니다. 즉 4 곱하기 9를 하면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36V를 골라주시면 돼요. 따라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도체 2를 Q가 되도록 대전시키고 여기에 도체 2를 접촉했을 때 도체 2가 얻는 전하를 전위 계수로 표현하면 단 P11, P12, P21, P22는 전위 계수이다. 지금 중하 현상, 즉 접촉했을 때 중하 현상과 지금 전위 계수가 혼합된 어려운 문제입니다. 한번 조건을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체 1이 이렇게 있을 때 지금 이 친구를 Q클롱이 되도록 대전시켰다고 합니다. 여기에 도체 2를 접촉을 시킨대요. 그 말은 도체 2는 원래는 0클롱이었는데 이렇게 접촉을 시킴으로써
도체 1에서 도체 2로 전하량이 이동을 하겠죠. 자, 이 이동한 전하량을 Q2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중화현상에 의해서 도체 1이 갖는 전하량은 Q에서 Q2를 뺀 만큼 가지게 되겠죠. 그렇죠? Q2가 빠져나갔으니까 이만큼의 전하량이 있고요. 도체 2는 0에서 Q2를 받았기 때문에 Q2만큼 전하량을 지니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우선 우리가 전위계수식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위를 V1을 표현을 해볼게요. V1을 표현해보면 P11 Q1 더하기 P12 Q2 식을 먼저 작성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V2는 우리가 P21 Q1 더하기 P22 Q2라고 했습니다. 이때 Q1과 Q2가 의미하는 바는 각각 도체 1과 2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이 되었죠. 즉 여기서는요, 이 Q1이 지금 Q-Q2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Q-Q2가 되고 이 도체 2가 갖고 있는 전하량은 지금 제가 Q2라고 가정을 했죠. 따라서 이것은 그대로 Q2를 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식을 다시 정리하게 되면요. V1은 P11, 여기는 Q-Q2. 그 다음은 플러스 P12, 여기는 Q2 그대로 작성해 주시고 V2는요. 제가 식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P21이라는 친구는 뭐랑 같았죠? P12랑 같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미리 바꿔보도록 할게요. 이 친구를 P12 그리고 Q1 자리에는 Q-Q2를 대입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P22 Q2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도체 2가 얻는 전하를 표현하여라. 즉 이 Q2를 지금 표현하라고 되어 있어요. Q2를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이 식을 어떻게 이용을 할 거냐면 우리가 중화현상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전하량이 이동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 중화현상이 어떤 거였죠? 콘덴서의 병렬 연결해서 우리가 배운 친구였습니다. 왜냐하면 중화현상에 의해서 결국에는 이 둘이 이 도체 1과 도체 2가 갖는 전위가 같아지기 때문에 즉 등전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콘덴서의 병렬 연결해서 이와 같은 현상을 배웠는데요. 그 말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V1과 V2가 결국에는 같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즉, 이 식을 같다고 두고 식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이 친구를 이렇게 분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P11 Q 마이너스 P11 Q2 이어서 이 친구 작성해 보면 플러스 P12 Q2가 되고요. 이 식을 우리가 뭐랑 같다고 둔다? 이 친구랑 같다고 두는 건데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분배를 해볼게요. 그러면 P12 Q 마이너스 P12 Q2 그리고 마지막으로 P22 Q2 우선 왼쪽을 제가 Q로 남기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등호를 기준으로 지금 여기가 우변인 거예요. 지금 편의상 이렇게 아래로 적었는데 이렇게 P12 Q를 왼쪽으로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와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P11 마이너스 P12를 Q로 묶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들은요. 제가 우변으로 넘길게요. 우변으로 넘길게요. 그러면 이제 Q2로 묶을 수 있겠죠. Q2로 묶게 되면 이 친구는 플러스 P11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P12 그리고 이 친구는 원래 마이너스였죠. 마이너스 P12 마지막으로 플러스 P22가 되겠습니다. 식을 정리해 볼게요. 우선 이 친구는 그대로 P11 마이너스 P12 Q 이 친구는 Q2로 묶었는데 이 부분을 간단하게 할 수 있겠죠. 이 부분 간단하게 하면 P11 마이너스 2P12 그리고 플러스 P22 문제에서는 Q2를 원하기 때문에 Q2에 대해서 정리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동시에 나눠주겠습니다. 그러면 Q2는요. 이 해당 식을 이걸로 나눈 거죠. 그럼 분자부터 작성해보면 P11 마이너스 P12 Q는 이걸로 나눈다. 즉 P11 마이너스 2P12 그리고 플러스 P22가 되겠습니다. 정답을 찾아주시면요. 지금 2번에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진공 중에 서로 떨어져 있는 두 도체 A, B가 있다. 도체 A에만 1클롱의 전하를 줄 때 도체 A, B의 전위가 각각 3V, 2V였다.
지금 도체 A, B에 각각 1클롱, 2클롱의 전하를 주면 도체 A의 전위는 몇 볼트인가? 우선 문제가 굉장히 긴데요. 제가 여기까지 조건을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위계수로 식을 작성해 볼게요. V1은 우리가 P11, Q1 더하기 P12, Q2. 다음은 V2 작성해 볼게요. V2는 P21, Q1 더하기 P22, Q2로 작성할 수 있죠. 우선 문제에서 이 첫 번째 조건을 보시면 도체 A에만 1클롱을 줬다고 합니다. 즉 Q1이 1이고 첫 번째 조건은 Q1이 1이고 Q2는 안 주어진 거죠. 왜냐면 도체 A에만 1클롱을 줬다는 말은 Q2는 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대입을 해보면요. 이 해당식에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V1은 Q1을 1에 대입해 주시면 P11만 남겠죠. 그리고 Q2는 0이니까 여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V1이 P11인 것을 알 수 있고 이 값이 지금 3V로 주어진 겁니다. 그쵸? 따라서 P11이 3이구나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입을 해볼게요. 여기에 대입하게 되면 Q1에 1을 대입하게 되면 V2는 P21이 되고 Q2는 역시 사라집니다. 그쵸? 그런데 이 값이 지금 2V라고 주어졌어요. 그 말은 P21이 2인 것을 알 수 있겠다. 그럼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그 다음 부분 볼게요. 지금 도체 A, B에 각각 1클롱과 2클롱의 전하를 주면 도체 A의 전위는 몇 볼트인가? 즉 V1을 묻고 있는 거죠. V1식을 다시 작성해보면요. V1은 해당 식을 그대로 작성합니다. P11, Q1 더하기 P12, Q2가 돼요. 여기서 우리가 P11과 P12를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 P21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P12와 같은 값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친구도 알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대입을 해보면 V1은 3 Q1 더하기 2 Q2라고 작성할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지금 A와 B에 각각 1과 2클롱을 줬다고 합니다. 즉 Q1은 1 그리고 Q2는 2라고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대입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V1은 3 곱하기 1 더하기 2 곱하기 2가 되어서 3 더하기 4, 즉 7이 나오겠네요. 정답을 골라주시면 2번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두 도체 사이에 100V의 전위를 가하는 순간 700 마이크로쿨롱의 전하가 축적되었을 때 이 두 도체 사이의 정전 용량은 몇 마이크로페럿인가? 이 문제는요. 우리가 이 공식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Q는 CV다. C에 대해서 정리하게 되면 정전 용량 C는 V분의 Q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전 용량을 배울 때 1V당 우리가 저장할 수 있는 전하량이라고 배웠습니다. 대입을 해볼게요. V는 우리가 100V라고 주어졌고요. Q값에는 700 마이크로클롱, 즉 7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클롱이 됩니다. 즉 여기 위에 단위는 지금 클롱을 대입을 했고 아래 전압의 단위는 볼트를 대입했습니다. 즉 클롱 퍼 볼트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 정전 용량의 단위가 기본으로 페럿이 나옵니다. 즉 이 값은요. 우리가 7 이렇게 약분이 돼서 7 그리고 10의 마이너스 6승이 남죠. 그래서 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페럿이 되는데요. 지금 문제에서는 마이크로 페럿을 묻고 있죠. 마이크로는 우리가 10의 마이너스 6승을 의미합니다. 즉 이 부분을 마이크로로 환산해 주시면요. 이 C값이 7 마이크로 페럿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어떤 콘덴서에 비유전율 엡실론 S인 유전체로 채워져 있을 때 정정 용량 C와 공기로 채워져 있을 때 정정 용량 C0의 B를 묻고 있습니다. 우선 이 문제는요. 우리가 콘덴서의 정정 용량 C를 작성해보면 엡실론 곱하기 D분의 S라고 표현할 수 있고 지금 문제에서는요. 지금 유전체, 즉 비유전율이 엡실론 S인 유전체로 채워 있을 경우와 공기일 때만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바뀌는 것은 이 유전율밖에 없습니다. 즉 이 D와 S는 일정한 것으로 알 수 있고 이 정정 용량과 유전율은 지금 비례 관계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비교를 할 때 C0분의 C, 즉 공기일 때보다 지금 비유전율 엡실론 S인 유전체로 채워져 있을 경우를 단순 비교해 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엡실론 S배만큼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정답을 1번으로 고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이 어색하신 분들은 제가 정석적인 풀이도 알려드릴게요. C0분의 C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C0부터 계산해 주시면요. 우리가 이 공식에 엡실론 제로만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엡실론 제로 그리고 D분의 S가 되고요. 이 C값은 우리가
epsilon s인 유전체로 채워져 있을 경우이기 때문에 epsilon 제로 곱하기 epsilon s 곱하기 d분의 s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우리가 d분의 s는 다 똑같기 때문에 사라지고 이 epsilon 제로도 이렇게 약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남는 것은 epsilon s밖에 없더라. 따라서 정리하게 되면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C는 epsilon s 곱하기 C 제로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즉 정정 용량 값이 원래 공기일 때보다 epsilon s 배만큼 되었더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 문제에서는 이 B 자체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epsilon s를 답으로 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무한히 넓은 평행판 콘덴서에서 두 평행판 사이의 간격이 dm일 때 단위 면적당 두 평행판 사이의 정정 용량 페러퍼 제곱미터를 묻고 있습니다. 단 매질은 공기이다. 우리가 공기 중에서요, 우리가 평행판 콘덴서의 정정 용량을 계산해 보면요, C는 epsilon 제로 d분의 s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이때 단위는 페럿이 됩니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 단위 면적당 페럿을 묻고 있기 때문에 이 공식에서 s를 나눠주시면 되겠죠. 즉 면적 s로 나눠주시면요, 우리가 단위 면적당 정정 용량은 epsilon 제로, 여기서 d분의 1이 되는 거죠. s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렇게 d분의 epsilon 제로가 되겠고요. 이를 단위로 표현하게 되면 페러퍼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정답을 찾아주시면 3번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양 극판의 면적이 S제곱미터, 극판 간의 간격이 D미터, 정정 용량이 C1인 평행판 콘덴서가 있다. 양 극판 면적을 각각 3S로 늘리고 극판 간격을 3분의 1D로 줄였을 때 정정 용량 C2를 구하시오. 지금 C2와 C1의 관계를 묻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평행판 콘덴서에서 공식을 보시면 C는 epsilon D분의 S로 배웠습니다. 지금 문제에서는요, 이 S를 3배로 늘리고 D를 3분의 1배로 줄였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정정 용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S가 증가할 때 C가 증가하고 D를 줄이면 이 분모가 줄어들었을 때 전체 값은 커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정 용량이 커지게 되는데요. 이 문제를 다시 같이 해석해보면 C1을 작성해 볼게요. C1은 그러면 epsilon 그리고 D분의 S가 되겠죠. 지금 이렇게 문제에서 S와 D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게 C1이라면 C2일 때는요, epsilon은 별다른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작성해 주시고 S는 3배가 됐습니다. 즉 S에서 3S가 됐죠. 즉 여기는 3S 그리고 간격은 3분의 1D로 줄어들었습니다. 즉 3분의 1배가 됐다.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게 되면요, 우리가 이 친구만 앞으로 빼볼게요. 빼보면 3분의 1 분의 3이라고 작성할 수 있고 뒤에 epsilon D분의 S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요, 우리가 이 epsilon D분의 S가 의미하는 바가 C1이 되는 거죠. 그래서 C1의 이만큼이 더 커진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친구를 계산해 보게 되면요, 이 친구는 3분의 1 분의 3이다. 결국엔 번분수입니다. 즉 분수 안에 또 분수가 들어간 이러한 형태를 번분수라고 하는데, 이 친구는 분모 분자에 동시에 이렇게 3을 곱해주시면 계산하기가 쉽습니다. 그럼 이렇게 3과 3이 약분이 되고 결국에는 분자에 있는 3 곱하기 3을 해주시면 9가 되는 거죠. 즉 정리하게 되면 9, C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C2는 9C1이 되겠습니다. 이게 정답이 4번이 되겠죠. 물론 이렇게 식을 다 이렇게 정석적으로 풀이를 하실 필요는 없고 문제에서 바로 여기서 이 공식에서 볼게요. epsilon D분의 S에서 지금 S가 3배가 됐죠. 3배가 됐고 D는 3분의 1배가 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빨간 색깔로 쓴 이 부분으로 바로 계산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반지름이 30cm인 원판 전극의 평행판 콘덴서가 있다. 전극의 간격이 0.1cm이며 전극 사이 유전체의 비유전율이 4라고 한다. 이 콘덴서의 정정 용량은 약 몇 마이크로페럿인가? 우리가 평행판 콘덴서에서 정정 용량 C는 우리가 epsilon 곱하기 D분의 S로 표현할 수 있고요. epsilon은 우리가 epsilon 제로, epsilon S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D분의 S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 대입을 하나씩 해볼 텐데 우선 우리가 보통 문제에서 이 면적을 직접 줍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안 줬죠. 반지름이 주어지고 원판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이렇게 우리가 원의 넓이를 직접 구해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원의 반지름이 30cm이다. 즉 0.3m라고 주어진 것이고요.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 되겠습니다. 이때 r은 반지름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파이 곱하기 0.3의 제곱을 해주시면 제곱미터의 단위로
면적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S 자리에 이 값을 대입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어서 계산식에 대입을 해볼게요. 엡실론 제로는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그리고 비유전율은 4라고 주어졌고 면적은 파이 곱하기 0.3의 제곱이라고 주어졌죠. 이렇게 구했죠. 그리고 이제 D는요. 우리가 간격이 0.1cm로 주어졌습니다. 이 역시 미터의 단위로 환산해 주셔야 되는데요. 0.1을 그대로 작성해 주시고 cm는 10의 마이너스 2승이 됩니다. 즉 0.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값을 계산해 주시면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이 되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단위가 페럿입니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 마이크로 페럿을 묻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10의 마이너스 8승을 좀 쪼개서 작성을 해볼게요. 이 친구를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으로 쪼갤 수 있겠죠. 이 지수를 다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8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쪼갤 수 있고요. 여기까지도 단위가 페럿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10의 마이너스 6승이 마이크로에 해당됩니다. 즉, 이 부분이 마이크로이다. 그래서 우리가 단위 환산 시 이렇게 마이크로 페럿을 작성해 주시면 돼요. 작성해 보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마이크로 페럿이 되겠고요. 이 부분은 0.01이 되는 거죠. 따라서 0.01 마이크로 페럿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정전 용량 10마이크로페럿인 콘덴서의 양단에 100V의 일정 전압을 인가하고 있다. 이 콘덴서의 급한 간의 거리를 10분의 1로 변화시키면 콘덴서에 충전되는 전하량은 거리를 변화시키기 이전의 전하량에 비해 어떻게 되는가? 우선 이 문제는요. 우리가 Q는 CV를 생각합니다. Q는 CV에서 지금 문제에서 일정 전압을 인가하고 있다. 즉 전압이 일정하다는 것이 되겠고 이로써 전하량과 우리가 정전 용량은 비례 관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평행판 콘덴서이죠. 콘덴서에서 C 정전 용량 값을 계산해 주시면 엡실론 D분의 S라는 결과가 나오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이 거리 D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다른 것에 대한 별다른 조건이 없죠. 따라서 엡실론 S는 일정하다고 보고 C와 D는 우리가 지금 반비례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보면 C는 극판 간격과 반비례 관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 극판 간격이 지금 10분의 1배가 됐습니다. 그러면 C는 반대로 우리가 반비례하기 때문에 10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C는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공기 중에 있는 지름 6cm인 단일 도체구의 정전 용량은 몇 피코페럿인가? 우리가 반지름이 A인 도체구의 정전 용량은 우리가 C는 4파이 엡실론 A라고 배웠습니다. 이 단위는 페럿이 되겠고요. 지금 문제에서 공기 중이라고 했기 때문에 엡실론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해당 공식에 값만 대입해 주시면 돼요.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것은 지름 6cm입니다. 즉 반지름은 3cm가 되겠고 이를 미터로 바꾸게 되면 0.03m가 되는 거죠. 대입을 해줄게요. 4 파이 곱하기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그리고 반지름에는 0.03을 해주시면 여기까지는 페럿입니다. 여기까지는 단위가 페럿이에요. 우리가 계산기에 파이 값을 입력해 주시면 되고 이 값까지는 페럿이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피코페럿을 묻고 있죠. 피코는요. 우리가 10의 마이너스 12승을 말합니다. 이 피코는 10의 마이너스 12승이다. 따라서 인위적으로 제가 단위를 좀 장난을 쳐볼게요. 여기서 곱하기 10의 12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을 곱할게요. 제가 이렇게 곱한 결과는 결국에는 제가 1을 곱한 것이기 때문에 이 결과값에는 변화를 주지 않습니다. 즉 답을 그대로 도출해내고 있는 거고 여기까지는 단위가 페럿이다. 그런데 10의 마이너스 12승은 제가 피코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이 부분을 이제 피코페럿으로 환산을 하게 됩니다. P를 좀 작게 피코페럿으로 환산해 주시면 되고 우리는 계산기에 이 부분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계산기에 입력해 주시고 이 부분은 단위가 환산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이 결과값이요. 3.33 피코페럿이 나오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고립 도체구의 정전 용량이 50피코페럿일 때 이 도체구의 반지름은 약 몇 센티미터인가? 우선 우리가 이렇게 구도체가 있다고 했을 때 이 구의 반지름을 A 미터라고 하겠습니다. A 미터라고 했을 때 정전 용량 C 값이 4파이
엡실론 A, 그리고 단위는 정정용 단위는 페럿이 되겠는데요. 이 기본 단위가 이 반지름의 단위는 미터입니다. 우선 이를 말씀드리고 이에 대해서 지금 정정 용량이 50피코페럿으로 주어졌습니다. 즉 피코는요 우리가 10의 마이너스 12승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친구를 제가 페럿의 단위로 환산하게 되면 50피코페럿은 이렇게 작성할 수 있죠. 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페럿이다. 그래서 이제 단위가 같아졌죠. 이 상태에서 제가 식을 풀이를 해보면요. 4파이 엡실론, 지금 별다른 조건이 없기 때문에 엡실론 제로를 사용해 주시면 되고 4파이 엡실론 제로 A는 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 됩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반지름 A에 대해서 작성해 주시면 A는 우리가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엡실론 제로 값에 8.85, 이 값에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을 대입해서 정리해 주시면요. 이 계산값이 0.45m가 나옵니다. 문제에서는 센티미터의 단위로 물어보기 때문에 단위를 대답해 주시면 45cm가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내구의 반지름이 5cm, 외구의 반지름이 10cm이고 공기로 채워진 동심구형 커패시터의 정정 용량은 약 몇 피코페럿인가?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요. 동심구, 즉 중심이 같은 구를 말합니다. 이렇게 내구가 있고 바깥쪽에 이렇게 또 다른 구가 있다고 했을 때 지금 공 안에 공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이 사이는 공기로 채워져 있다고 합니다. 즉 여기는 엡실론 제로가 되겠고 이 동심구형 커패시터가 의미하는 바는 이 도체 사이에 이 커패시터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동심구를 다뤘을 때 이 내구에 플러스 Q쿨롱 그리고 이 외구에 이 안쪽 면에 마이너스 Q쿨롱이 있다고 했을 때 이 플러스와 이 마이너스 사이에 전하량이 축적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동심구형 커패시터를 배웠고 이에 대한 공식 C를 작성해 주시면요. 우선 첫 번째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4파이 엡실론이 있었는데 여기는 엡실론 제로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죠. 이 공식 말고도 우리가 계산하기 쉽게 분모 분자에 A, B를 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분모는 B-A가 되고 분자에는 4파이 엡실론 제로 A, B가 되는 거죠. 이 해당 공식에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이 단위는요. 우리가 페럿이에요. 그리고 각각의 이 미터, 여기는 다 미터 단위로 대입을 해주셔야 되죠. 대입을 해보게 되면 C는 B-A, 즉 10cm에서 5cm를 빼게 되면 5cm가 됩니다. 즉 5cm는 10의 마이너스 2승이 되고요. 그리고 4파이 엡실론 제로는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그리고 이제 A와 B를 각각 대입해 주실 때 미터 단위로 대입을 합니다. A는 우리가 0.05m 그리고 B는 0.1m가 되겠죠. 이 값을 계산해 주시면요. 여기까지는 페럿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피코페럿으로 묻고 있죠. 피코는요. 우리가 10의 마이너스 12승을 말합니다. 즉 이로 바꿔주기 위해서 여기까지는 단위가 페럿이 맞는데 제가 임의로 10의 12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을 곱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곱한 이 과정은 결국에는 1을 곱한 것이기 때문에 이 결과값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쵸? 1을 곱한 것이고 여기까지도 역시 단위가 페럿이 되겠는데요. 이 10의 마이너스 12승을 제가 피코로 환산을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계산을 어디까지만 하면 되죠? 우리가 여기까지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계산을 해주시고 이 부분은 피코페럿으로 환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노란 색깔 부분을 계산을 해주시면 이 값이 11.1이 나오고 단위는 피코페럿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내구의 반지름이 6cm, 외구의 반지름이 8cm인 동심구 콘덴서의 외구를 접지하고 내구의 전이 1800V를 가했을 경우 내구에 충전된 전기량은 몇 쿨롱인가? 우선 마찬가지로 동심구 문제입니다. 이렇게 구를 하나 그리고 이 바깥쪽에 외구를 그려볼게요. 이렇게 외구를 그렸는데 지금 문제에서 이 외구를 접지했다고 했죠. 즉 여기는 전위가 0V가 되겠고요.
지금 제가 만약에 이 내구의 플러스 Q 쿨롱을 전하를 주었다면 우리가 정전유도 현상에 의해서 이 외구의 내면에는 마이너스 Q 쿨롱, 이 외면에는 플러스 Q 쿨롱이 유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외구를 접지했기 때문에 이 부분 플러스 Q 쿨롱은 사라지게 되겠죠. 즉 이렇게 플러스 Q, 마이너스 Q 사이에 우리가 전하가 축적을 할 수 있고 따라서 우리가 이 동심구에서의 정전 용량 공식을 배웠습니다. 이 C 값을 계산해 주시면요. C는 우리가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분의 4파이 엡실론으로 배웠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별다른 말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엡실론 제로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친구를 분모 분자에 A, B를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B 마이너스 A 분의 4파이 엡실론 제로 A, B로 나타낼 수 있어요. 단위는 페럿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는 이 정전 용량 값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내구에 충전된 전기량, 즉 전하량을 묻고 있습니다. Q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 C를 계산해 주신 다음에 Q는 CV 공식을 이용해서 이 C에 우리가 계산한 값을 대입하고 V에는 1800을 대입해서 이 전하량을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부터 계산을 해볼게요. 계산을 해보면 4파이 그리고 엡실론 제로는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 되고 내구의 반지름 A는 6cm로 주어졌죠. 즉 0.06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구의 반지름은 8cm, 즉 0.08m 이렇게 미터 단위로 대입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B-A를 할게요. B-A는 우리가 8-6cm이죠. 즉 8cm-6cm는 2cm입니다. 따라서 2 곱하기 2cm는 10의 마이너스 2승이다. 이 값을 계산을 해주시면요. 이 값이 대략적으로 2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페럿이 됩니다. 우리가 구한 이 값을 여기 C 값에 대입을 해주시면 돼요. Q는 2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에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진 전위 1800을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계산값이 대략적으로 4.8 그리고 10의 마이너스 8승이 되겠습니다. 단위는 쿨롱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반지름 A, 중심 간격 D인 평행 원통 도체가 공기 중에 있다. 원통 도체의 선전화 밀도가 각각 플러스 마이너스 로 L일 때 두 원통 도체 사이의 단위 길이당 정전 용량은 약 몇 페러 퍼 미터인가? 단 D가 A보다 매우 큰 경우이다. 지금 이 그림을 처음 보셨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평행 도선 사이의 정전 용량을 구할 때 이러한 그림을 그렸었죠. 우리가 반지름이 A인 이러한 도선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도선이 있다고 하고 이 사이의 거리가 우리가 D미터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를 우리가 이렇게 세운 것 뿐이에요. 똑같은 경우입니다. 평행 도선 사이의 정전 용량 C는요. 우리가 ln A분의 D 그리고 파이 엡실론이라고 할 수 있고 지금 문제에서 공기 중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가 엡실론 제로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공식이 바로 떠오르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가시면 돼요. 우리가 평행 도선 사이의 전위차 V는요. 우리가 2파이 엡실론 분의 란다 곱하기 ln A분의 B는요. 우리가 선전화와 그리고 동축 케이블 경우였죠. 여기서 외우기 쉽게 도선이 두 개이기 때문에 2를 곱한다. 2를 곱하면 이게 사라지겠죠. 그리고 이 B 대신에 D-A를 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주시면 V는 파이 엡실론 분의 란다 그리고 ln A분의 D-A였습니다. 이게 지금 평행 도선 사이의 전위차 공식이 되겠는데 지금 D가 A보다 무한히 클 경우 우리가 이 A를 무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쵸? 따라서 더 간단하게 나타내보면 V는 우리가 파이 엡실론 분의 란다 그리고 ln A분의 D로 나타낼 수 있었어요. 우리가 이 공식을 Q는 CV 공식을 이용해서 대입만 해주시면 되죠. C는 V분의 Q입니다. 따라서 V 자리에 이 해당식을 대입해 볼게요. 파이 엡실론 분의 란다 ln A분의 D 그리고 Q는 우리가 선전화 밀도 곱하기 길이 L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란다 사라지고 분모 분자에 파이 엡실론을 곱해주시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C는 우리가 파이 엡실론 L 그리고 분모에는 ln A분의 D가 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단위가 페럿인데 우리가 무한히 길기 때문에 L로 나눠준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페러 퍼 미터로 즉 단위 길이당 정전 용량으로 표현을 한다고 했고요. 여기서 엡실론 대신에 엡실론 제로를 해주시면 문제의 정답을 찾아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해당 공식, 정정용량 공식이 떠오르지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우리가 외웠던 전위를 이용해서 이 Q는 C부를 이용해서 이렇게 유도하는 과정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정답은 1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5번입니다. 반지름이 A, 중심 간격 D인 평행 원통 도체가 공기 중에 있다. 두 원통 도체 사이의 단위 길이당 정정 용량은 몇 페러퍼미터인가? 우리가 앞서 풀었던 14번 문제와 동일한 문제이나 이 문제는 A를 무시하지 않은 경우이죠. 아까는 A를 무시해서 이게 ln A분의 D분의 파이 엡실론 제로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는 A를 살려서 이렇게 1번이라는 정답이 나오겠습니다. 이 과정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평행 도선 사이에 정정 용량 C를 계산할 때는 우선 이 친구의 반지름을 A, 도선의 반지름을 A라고 하고 떨어진 거리가 D미터라고 했을 때 이때 전위차 V를 볼게요. V는 우리가 2파이 엡실론 분의 란다 ln A분의 B가 아니라 여기서 어떻게 하기로 했죠? 도선이 두 개이기 때문에 2를 곱한다. 따라서 이렇게 사라지고 이 B자리 대신에 D-A를 대입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V는 파이 엡실론 분의 란다 ln A분의 D-A가 되고요. 우리가 아까 14번 문제에서는 우리가 이 A를 무시를 했었어요. 이 분자에 있는 마이너스 A를 무시를 했고 이번에는 이거를 살리면 됩니다. 이걸 살리고 계산을 하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Q는 CV이다. 이를 우리가 C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면요. C는 V분의 Q이다 라고 할 수 있죠. 대입을 하겠습니다. V 자리에 이 친구를 대입할게요. 그러면 파이 엡실론 분의 란다 ln A분의 D-A 분의 여기 전하량이죠. 전하량은 선전화 밀도의 길이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란다 사라지고 분모 분자에 파이 엡실론을 동시에 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파이 엡실론 사라지겠죠. 정리하게 되면 이 값은 ln A분의 D-A가 되고요. 분자에는 파이 엡실론 L이 돼요. 그런데 이 도선이 무한히 길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편의상 단위 길이당 정정 용량으로 표현한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까지는 단위가 페럿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L로 나눠줌으로써 페러퍼미터가 되더라.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문제에서는 공기 중이라고 나와서 이 엡실론 대신에 엡실론 제로가 대입이 된 거고 ln A분의 D-A분의 파이 엡실론 제로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길이가 1m인 동축 원통 사이의 정전 용량은 즉 동축 케이블일 때를 말하는 것이고 지금 제가 예를 들어 이 안쪽 원통에 플러스 란다 그리고 바깥쪽 원통에 마이너스 란다를 주게 되면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 우리가 전하가 축적될 수 있겠죠. 즉 이렇게 색칠하는 부분에 전하를 축적할 수 있고요.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이 동축 원통 사이의 정정 용량을 묻고 있습니다. 즉 이 C값이 무엇이냐? 우리가 바로 암기한 값을 작성하는 방법도 있죠. 암기한 것을 적어보면 ln 작은 것분의 큰 것, 즉 A분의 B 그리고 2파이 엡실론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엡실론으로 줘서 엡실론을 대입해 주시면 되고 이렇게 3번을 고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C값이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2장에서 배운 동축 케이블에서 이 전위차 공식을 떠올려 볼게요. 전위차 V는 우리가 이렇게 배웠죠. 2파이 엡실론 분의 란다 그리고 ln A분의 B이다. 이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Q는 CV 이걸로 우리가 공식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C는 V분의 Q이다. 대입해 주시면 V 자리에 2파이 엡실론 분의 란다 그리고 ln A분의 B 분의 우리가 전하량은 선전화 밀도의 길이를 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약분이 되고 분모 분자에 2파이 엡실론을 곱해 줄게요. 여기도 2파이 엡실론 그러면 이렇게 2파이 엡실론 사라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남는 것은 ln A분의 B 분의 2파이 엡실론 L이 되겠는데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단위가 페럿이죠. 근데 역시 우리가 이 동축 케이블이, 동축 원통이 무한히 길기 때문에 단위 길이당 정정 용량으로 표현하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따라서 L로 나눠주시면 페러퍼미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ln A분의 B 2파이 엡실론 이러한 공식을 유도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바로 C값을 암기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것을 암기하고 있거나 또는 이 V값을 알아야 이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7번입니다. 내부 원통의 반지름이 A, 외부 원통의 반지름이 B인 동축 원통 콘덴서에 내외 원통 사이에 공기를 넣었을 때 정전 용량이 C1이었다. 내외 반지름을 모두 3배로 증가시키고 공기 대신 비유전율이 3인 유전체를 넣었을 경우에 정전 용량 C2는 지금 C2와 C1의 관계를 묻고 있는데요. 우선 C1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보면요. 우리가 내부 원통의 반지름이 A라고 합니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외부 원통의 반지름이 B이다. 여기는 이렇게 반지름이 B로 주어졌어요.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 A와 B 사이에는 공기를 넣었대요. 그럼 여기에 유전율은 엡실론 제로가 되겠죠. 이렇게 됐을 때 이 C1의 값을 계산해 보면요. C1은 ln 작은 것분의 큰 것 분의 여기는 2파이 엡실론이 되는데 지금 엡실론 제로죠. 그래서 이러한 값이 C1이 되겠습니다. 이게 엡실론 제로이다. 그런데 이제 C2는 어떻게 되죠? 이 A를 3배로 증가시키고 그리고 B도 3배로 증가시킵니다. 즉 A도 3배. 그럼 A가 이제 3A가 되는 거고 B도 3B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 사이에는 B 유전율이 3인 유전체를 넣었다고 합니다. 즉 엡실론 S가 3이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조건이 바뀌었을 때 C2를 계산해 보면요. C2는 우선 ln 여기는 3a분의 3b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2파이 엡실론인데 지금 엡실론 s값도 주어졌기 때문에 엡실론 제로 엡실론 s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친구를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이 친구 정리해보게 되면 3, 3 약분이 되죠. 그래서 분모는 ln a분의 b가 됩니다. 그리고 분자는 2파이 엡실론 제로 엡실론 s이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공통적인 부분을 뽑아볼 텐데 2파이 엡실론 제로 ln a분의 b 이 부분 보시면 이게 뭐죠? 이 친구가 C1에 해당되는 값입니다. 이게 똑같죠? ln a분의 b 분의 2파이 엡실론 제로이다. 따라서 우리는 C2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C1 곱하기 엡실론 s이다. 그리고 엡실론 s 값 주어졌죠? 엡실론 s는 3이라고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C2는 3C1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C2는 C1의 3배이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8번입니다. 두 개의 콘덴서를 직렬 접속하고 직류 전압을 인가 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볼게요. 정전 용량이 작은 콘덴서에 전압이 많이 걸린다. 우리가 Q는 CV에서 우리가 콘덴서를 직렬 접속 시에는 우리가 직렬 연결 시에는 전류가 일정하고 전하량이 일정합니다. 즉 Q가 일정하기 때문에 C와 V는 서로 반비례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전 용량이 작은 콘덴서, 즉 C가 작으면 V가 커져야겠죠. 그래서 정전 용량이 작은 콘덴서에 전압이 많이 걸린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 합성 정전 용량은 각 콘덴서의 정전 용량의 합과 같다. 아니죠. 우리가 합분의 곱으로 나타내게 되는데 자 예를 들어 C1 그리고 C2를 직렬 연결해 볼게요. 이때 합성 정전 용량 CT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C1분의 1 더하기 C2분의 1 분의 1로 나타낼 수도 있고요. 이를 정리해 주시면 합분의 곱 형태로 풀 수 있습니다. C1 더하기 C2분의 C1 곱하기 C2이다. 마치 저항의 병렬 연결과 같은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콘덴서는 항상 저항과 반대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콘덴서의 직렬 연결은 우리가 저항의 병렬 연결로 해석하자. 따라서 2번은 틀린 내용이 되겠고 3번 보겠습니다. 합성 정전 용량은 각 콘덴서의 정전 용량보다 작아진다. 제가 예를 들어 이 C1의 값을 1페럿, 이 C2의 값을 2페럿이라고 한다면 이 해당 공식에 대입을 해볼게요. 이 공식에 쉽게 대입을 해보자면 이 친구는 1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2가 되어서 3분의 2페럿이 되는 거죠. 즉 합성 정전 용량은 각 콘덴서의 정전 용량보다 작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3분의 2페럿이기 때문에 1페럿, 2페럿보다 작은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항상 이렇게 합성을 하게 되면요. 항상 가장 작은 것보다 무조건 작게 나옵니다. 즉 1보다 작게 나온다. 이것도 챙겨가 주시기 바라고 자, 이 부분은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 각 콘덴서의 두 전극의 정전 유도에 의하여 정부의 동일한 전하가 나타나고 전하량은 일정하다. 이 말은요. 우리가 이렇게 직렬 연결이기 때문에 전류가 일정하죠. 그래서 우리가 전하량이 일정하다고도 표현을 하고요. 우리가 이때 이 C1의 양극판에 여기에는 플러스 Q가
온다면 우리가 그 정전 유도에 의해서 이 반대편에는 마이너스 Q가 정전 유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유도가 되더라. 4번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 정답을 골라주시면 2번이 되겠습니다. 19번입니다. 내압이 2kV이고 정전 용량이 각각 0.01, 0.02, 0.04 마이크로페럿인 3개의 커패시터를 직렬로 연결했을 때 전체 내압은 몇 볼트인가? 우리가 내압이라고 하는 것은 견딜 수 있는 전압입니다. 즉, 전압을 가했을 때 최대치로 가할 수 있는 전압을 내압이라고 하는데요. 결국에 이 전체 내압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C1, C2, C3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친구들 중에서 가장 먼저 파괴되는 콘덴서를 찾아야 됩니다. 그 친구를 찾고 그 친구의 내압을 가장 크게 두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이 문제는 전체 내압을 구하는 것이지만 결국에는 가장 먼저 파괴되는 콘덴서를 찾아야 되는 문제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친구를 찾기 위해서 Q는 CV란 식을 적도록 할게요. 이때 V는 내압일 때, 즉 우리가 가할 수 있는 최대치의 전압일 때 이 Q는 우리가 최대치로 축적할 수 있는 전하량이 되는 거죠. 이 최대로 축적할 수 있는 전하량이 가장 적은 친구가 가장 먼저 파괴가 되겠습니다. 그럼 보시면요. 지금 내압이 다 동일하게 2kV로 주어졌어요. 즉 전압은 다 동일하기 때문에 이 C가 가장 작은 값이 Q가 가장 작은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0.01, 0.02, 0.04 중에 이 친구가 우리가 가장 먼저 파괴되는 친구임을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차례대로 얘를 C1, 이 친구를 C2, 이 친구를 C3라고 했을 때 C1이 가장 먼저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C1, 그리고 C2, 그리고 C3가 이렇게 직렬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장 먼저 파괴되는 친구는 결국에는 내압이 2kV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가했을 때 이 C2와 C3에 걸리는 전압은 각각 다르게 됩니다. 어떻게 다르게 되냐? 우리가 Q는 CV에서 우리가 직렬 연결 시에는 전하량이 일정하죠. 따라서 C와 V는 반비례 관계가 되는데요. 지금 0.01, 지금 C의 관계를 볼게요. C는 지금 여기가 0.01, 여기가 0.02 단위는 생략하고 같기 때문에 단위는 보지 않고 보게 된다면 C의 비율은 1대 2대 4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100을 곱해주시면 C의 비율은 1대 2대 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전압은요. 이 두 친구는 C와 V는 반비례 관계입니다. 따라서 V는 이것에 역수를 취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1분의 1 대 2분의 1 대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이 친구를 정리하게 되면 다 동시에 4를 곱할게요. 그러면 4대 2대 1의 비율로 전압이 걸리는 것을 알 수 있고 최대치로 걸리는 친구, 즉 가장 먼저 파괴되는 친구가 이 2kV만큼 걸리게 될 텐데 지금 결국에 2kV가 2000V가 되는 거죠. 정리해보면 2000V. 이때 C2는 이 C1의 2분의 1배입니다. 즉 절반만큼 걸리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 C2는 1000만큼 걸리겠구나. 그러면 C3를 볼게요. C3는 C2보다 절반만큼 걸립니다. 전압이. 따라서 이 C3에는 500V가 걸리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2000V 더하기 1000 더하기 5000을 해주시면요. 이 값이 3500V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0번입니다. 내압 및 정정 용량이 각각 1000V 2 마이크로페럿, 그리고 700V, 그리고 3 마이크로페럿, 600V 4 마이크로페럿, 300V 8 마이크로페럿인 3개의 커패시터가 있다. 이 커패시터들을 직렬로 연결하여 양단의 전압을 인가한 후 전압을 상승시키면 가장 먼저 절연이 파괴되는 커패시터는 단 커패시터의 재질이나 형태는 동일하다. 우리가 이런 문제에서 우리 어떠한 식을 떠올리면 되죠? Q는 CV에서 이 V가 내압일 때, 즉 가할 수 있는 최대치의 전압일 때 이 Q값은 최대로 축적할 수 있는 최대 축적 전하량이 됩니다. 즉 우리가 가장 먼저 파괴되는 콘덴서를 찾기 위해서는 이 Q값이 가장 작은 친구를 찾아주시면 돼요. 왜냐? 우리가 최대로 축적할 수 있는 전하량을 더 넘어서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전하를 저장할 수 없겠죠. 그래서 먼저 파괴가 될 텐데 이 값이 가장 작은 친구가 가장 먼저 파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Q1은 자 단위는 생략할게요. Q는 CV에서 우리가 2 곱하기 1000을 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2000이 나오고 이어서 Q2 계산해 보겠습니다. Q2는 우리가 703이죠. 따라서 3 곱하기 700 그러면 2100이 나오고 이어서 Q3 보겠습니다. Q3는 4 마이크로페럿에 우리가 600V가 주어졌어요.
2400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Q4 계산해 주시면 8 곱하기 300이 되겠습니다. 즉 2400이 나오더라. 이 중에서 가장 작은 친구를 찾아주시면 Q1이 되겠죠. 따라서 이 친구는 더 이상 전하를 축적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먼저 절연이 파괴되는 콘덴서가 되겠습니다. 즉 가장 절연이 먼저 파괴되는 친구는 C1이 되겠고 우리가 2마이크로페럿 그리고 1000V인 정답 1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21번입니다. 콘덴서의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정전 용량이란 도체의 전위를 1V로 하는데 필요한 전하량을 말한다. 우리가 정전 용량은 전하를 축적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죠. C는 V분의 Q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V로 하는데 필요한 전하량이 맞습니다. 2번 용량이 같은 콘덴서를 N개 직렬 연결하면 내압은 N배, 용량은 N분의 1로 된다. 이걸 우리가 직렬 연결해 볼게요. 제가 C를 3개를 직렬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동일한 용량이 C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직렬 연결 시에 내압은 어떻게 될까요? 원래 C 하나가 갖고 있는 내압이 V라고 한다면 이 V가 이렇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겠죠? 작성해보면 이렇게 V가 각각 걸리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전압은 어떻게 되죠? 전체 전압은 이 친구들을 다 더한 3V만큼 걸리게 되겠죠. 이렇게 작성할 수 있고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직렬 연결 시 내압은 N배가 되더라. 3개가 있을 때 3V가 됐듯이 N배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용량을 볼 때는요. 우리가 콘덴서의 직렬 연결은 저항의 병렬처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C가 있을 때 합성 정정 용량 C는요. 우리가 C를 3개로 나눠주시면 돼요. 이 말은 우리가 N분의 1배를 하면 된다는 것이 되겠죠. 따라서 2번은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용량이 같은 콘덴서 N개를 병렬 연결하면 내압은 같고 용량은 N배로 된다. 우리가 병렬 연결 시에는 전압이 일정하죠. 따라서 내압은 같고 우리가 용량은 우리가 저항의 직렬 연결처럼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콘덴서가 C가 3개가 병렬 연결되어 있다면 예를 들어 이렇게 C가 3개가 병렬 연결 시 이때 합성 정정 용량 CT는요. 3C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N개 병렬 연결 시에는 이 친구가 N배가 된다는 것이겠죠. 따라서 용량은 N배가 되더라. 맞는 내용이 되겠고 4번 콘덴서를 직렬 연결할 때 각 콘덴서에 분포되는 전하량은 콘덴서 크기에 비례한다. 이것이 직렬 연결 시죠. 이를 보시면 직렬 연결 시에는 전류가 일정합니다. 우리가 전하의 흐름을 전류라고 하기 때문에 전류가 일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량이 일정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Q가 일정하다고 배웠습니다. 언제? 콘덴서가 직렬 연결일 때. 근데 여기 보시면 콘덴서의 크기에 비례한다. 틀린 설명이죠. 전하량은 콘덴서의 직렬 연결 시 일정합니다. 따라서 틀린 내용은 4번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22번입니다. 콘덴서를 그림과 같이 접속했을 때 CX의 정전 용량은 몇 마이크로페럿인가? 단 C1, C2, C3는 3 마이크로페럿이고 A, B 사이의 합성 정전 용량은 5 마이크로페럿이다. 우리가 이 주어진 조건을 이용을 해줘야겠죠. 합성 정전 용량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합성 정전 용량을 계산하기 위해서 우선 C1과 C2 이 직렬 연결된 부분을 보시면요. 둘 다 3으로 용량이 같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친구가 직렬 연결 시에는 그 개수로 나눠주시면 합성 정전 용량을 계산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3을 2개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 값이 1.5가 되겠습니다. 1.5 마이크로페럿이다. 그러면요. 우리가 1.5 마이크로페럿과 3 그리고 CX가 지금 병렬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병렬 연결 시 우리가 합성 정전 용량은 그냥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CX 더하기 1.5 더하기 3 마이크로페럿이 되는 거죠. 이 값이 지금 문제에서 5 마이크로페럿이라고 주어졌습니다. 계산을 해주시면요. CX 더하기 4.5는 5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CX는 0.5가 되겠다. 이때 단위는 우리가 마이크로페럿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문제에서 묻는 단위도 마이크로페럿이므로 우리는 정답은 0.5를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3번입니다. 정전 용량이 각각 C1이 1 마이크로페럿, C2가 2 마이크로페럿인 도체에 전하 Q1이 -5 마이크로쿨롱, Q2가 2 마이크로쿨롱을 각각 주고 각 도체를 가는 철사로 연결하였을 때 C1에서 C2로 이동하는 전하 Q를 묻고 있습니다. 가는 철사로 연결하였다. 우리가 중하현상을 다루는 문제이죠. 중하현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위가 같아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조건을 이용을 해볼 텐데 우선 문제의 조건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쉽게 그려보면 여기가 도체 1이 되는 거죠. 도체 1, 여기가 도체 2라고 했을 때 도체 1, Q1에는 마이너스 5 마이크로 클롱이 있고요. 여기에는 2 마이크로 클롱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가는 철사로 연결을 하고 이 C1에서 C2로 이동하는 전하량 Q를 묻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마이너스 5였는데 Q만큼 빠져나갔기 때문에 여기에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Q가 되는 거겠죠. 그쵸? 그리고 이 도체 2는 2였는데 Q를 얻었기 때문에 2 플러스 Q 클롱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 다음에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진 값을 적어보면 C1은 1 마이크로 패럿 그리고 C2는 2 마이크로 패럿이다.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면 우리가 그 다음으로 어떠한 것을 이용할 거냐? 전위가 같다는 것을 이용할 겁니다. 전위는 우리가 Q는 CV 공식에서 V는 C분의 Q로 나타낼 수 있죠. 따라서 이 V1과 V2가 같다 이렇게 둘 거예요. V1을 계산해보면 C분의 Q, 즉 1분의 Q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Q가 되고요. C2를 보시면, V2를 보시면 C2분의, 즉 2분의 여기는 2 플러스 Q가 됩니다. 이것이 같다고 두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마이크로 패럿이긴 한데 양변에 제가 10의 육승을 곱하게 되면 1과 2로 작성해도 무방하죠. 그래서 이렇게 식을 세워주신 다음에 이렇게 크로스로 곱한 것끼리 같더라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사실상 여기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Q이죠. 이렇게 크로스로 해도 되고 크로스로 계산해볼게요. 이렇게 곱해주시면 마이너스 10 그리고 마이너스 2Q 그리고 이렇게 곱해주시면 2 플러스 Q가 되겠습니다. 정리해주시면요. 3Q는 우리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12가 되죠. 따라서 Q는 마이너스 4가 나오겠습니다. 단위는 우리가 여기서 다 마이크로 클롱을 기준으로 했죠. 따라서 마이크로 클롱이다. 정답을 골라주시면 1번이 되겠습니다. 24번입니다. 정전 용량이 0.5 마이크로패럿, 1 마이크로패럿인 콘덴서에 각각 다음과 같은 전하를 주고 극성을 갖게 하여 병렬로 접속할 때 콘덴서에 축적된 에너지는 약 몇 줄인가? 우리가 콘덴서에 축적된 에너지, 즉 정전 에너지 공식 W는요. 우리가 2분의 1 CV 또는 우리가 2분의 1 QV 그리고 2C분의 Q제곱이 있었습니다. 이때 단위는 줄이다. 문제도 줄의 단위로 묻고 있고 지금 어떠한 공식을 이용할 건지 봤더니 지금 C가 주어졌고 Q가 주어졌죠. 따라서 이 공식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 2C분의 Q제곱을 이용을 할 건데 우리가 전체 전하량은 우리가 이 친구들을 더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5, Q는 두 친구 더해주시면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쿨롱이 되게 되고 우리가 C를 계산할 때는 우리가 두 친구를 합성시켜 주셔야 됩니다. 0.5와 1 마이크로패럿이 병렬 연결 시에 우리가 합성을 하게 되면 단순히 더해주시면 되죠. 따라서 1.5 마이크로패럿이 돼요. 그럼 이제 대입을 해볼게요. 이 공식에 대입을 하게 되면 W는 2C분의 즉 2 곱하기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지금 패럿의 단위로 대입을 한 겁니다. Q도 대입을 해주시면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이것의 제곱이다. 이를 계산해 주시면 0.083줄이 나오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5번입니다. 면적 S, 간격 D인 평행판 콘덴서에 전하 Q클롱을 충전하였을 때 정전 에너지를 구하시오. 정전 에너지 공식을 작성해보면 W는 2분의 1 CV제곱 그리고 2분의 1 곱하기 Q 곱하기 V 마지막으로 2C분의 Q제곱이 있습니다. 단위는 줄이 되겠고요. 문제 보시면 면적 S와 간격 D가 주어졌죠. 우리가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평행판 콘덴서의 정전 용량입니다. 평행판 콘덴서의 정전 용량 C는 엡실론 곱하기 D분의 S이죠. 그럼 우리가 C도 알고 있고 지금 문제에서 Q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해당 공식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 C 대신에 엡실론 그리고 D분의 S를 넣어볼게요. 넣어주시면요. W는 2 곱하기 지금 D분의 엡실론 S라고 작성할 수 있죠. 그리고 Q의 제곱이다. 식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분모 분자에 동시에 D를 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D가 약분돼서 정리해 주시면 2 엡실론 S분의
Q제곱 D라고 작성할 수 있는데요. 지금 보기에는 D가 먼저 곱해져 있죠. D 곱하기 Q제곱이라고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6번입니다. 평행판 콘덴서에 어떤 유전체를 넣었을 때 전속 밀도가 다음과 같고 단위 최적 중의 에너지가 다음과 같다. 이 유전체의 유전율은 약 몇 페라퍼미터인가? 우선 우리가 단위 최적당 에너지 W 공식을 써보면요. 2분의 1 엡실론 2의 제곱 그리고 2분의 1 2D 그리고 이 엡실론분의 D 제곱이 있습니다. 단위가 중요하죠. 줄 퍼 세제곱미터일 때입니다. 지금 보시면요. 유전율을 묻고 있고 전속밀도 D가 주어지고 단위 최적당 에너지 즉 W가 주어져 있습니다. W와 D가 주어져 있고 엡실론 유전율을 묻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해당 공식을 사용해 주시면 돼요. 다시 정리해보면 W는 이 엡실론분의 D의 제곱이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엡실론이기 때문에 엡실론에 대해서 정리를 해줄 겁니다. 양변에 엡실론을 곱해볼게요. 그러면 W 곱하기 엡실론은 2분의 D 제곱이 되고요. 양변을 동시에 W로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엡실론은 2W분의 D 제곱이다. 그럼 이제 대입만 해주시면 되겠죠? 전속밀도 D에는 2.4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7승이 주어졌고 이것의 제곱입니다. D의 제곱 그리고 2 곱하기 단위 최적당 에너지는 5.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입니다. 이를 계산해 주시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유전율은 우리가 5.43 그리고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2승 유전율은 단위가 있죠. 페라퍼미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7번입니다. 커패시터를 제조하는데 4가지 A, B, C, D의 유전 재료가 있다. 커패시터 내의 전개를 일정하게 하였을 때 단위 최적당 가장 큰 에너지 밀도를 나타내는 재료부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단, 유전 재료 A, B, C, D의 비유전율은 각각 8, 10, 2, 4이다. 우선 이 문제에서 단위 최적당 에너지 공식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W는 2분의 1 엡실론 2의 제곱 그리고 2분의 1 2D 그리고 이 엡실론분의 D 제곱이 있죠. 이는 줄 퍼 세제곱미터의 단위를 갖고요. 이 중에서 어떤 공식을 이용을 해야 되냐면 지금 결국에는 단위 최적당 에너지, 즉 이 W가 큰 친구를 찾아야 되는데 문제에서 조건이 전개가 일정하다고 나왔습니다. 즉 2가 일정하고 각각의 비유전율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비유전율에 따른 W의 크기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다른 것이 다 일정할 때 온전하게 비교를 할 수 있겠죠. 즉 우리는 이 해당 공식, 이 첫 번째 공식을 이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보시면 W는 2분의 1 엡실론 2제곱인데요. 지금 전개가 일정하다고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무시할 수 있겠죠. 일정하고 2분의 1도 상수입니다. 결국에는 이 W는 엡실론 유전율에 비례하더라. 따라서 우리는 이 비유전율의 크기만 봐주시면 돼요. 우리가 유전율이 결국에는 엡실론 제로 곱하기 엡실론 S이죠. 이 엡실론 제로는 우리가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입니다. 그리고 이 엡실론 S가 비유전율이 각각 주어진 거죠. 즉, 이 엡실론 S에 의해서 이 유전율이 크기가 다 다를 테고 그것에 따라서 이 W가 같이 비례 관계에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엡실론 S가 큰 것이 W가 크겠더라. 보시면 우리가 B, A, 그 다음에 D, C 순으로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성해보면 B, 그리고 A, 마지막으로 D, 그 다음으로 C가 있겠습니다. 정답 골라주시면 2번이 되겠습니다. 28번입니다. 비유전율이 2.4인 유전체 내의 전개의 세기가 100mV/m이다. 유전체에 축적되는 단위 최적당 정전 에너지는 몇 줄 퍼 세제곱미터이냐? 지금 우선 단위 최적당 정전 에너지 공식 작성해보면 2분의 1 엡실론 2제곱 그리고 2분의 1 2D 그리고 이 엡실론분의 D 제곱이 있고요. 여기서 지금 전개의 색이 2가 주어지고 지금 비유전율이 주어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해당 공식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작성해보면 W는 2분의 1 엡실론인데 엡실론 제로 엡실론 S로 표현할 수 있겠죠. 유전율은 그러니까 진공 공기 중에 유전율 엡실론 제로 곱하기 비유전율로 나타낼 수 있고요. 그리고 전개의 제곱을 해주시면 됩니다. 대입을 해볼게요. 2분의 1 엡실론 제로는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고요. 엡실론 S는 2.4로 주어졌죠. 마지막으로 전개는 100mV/m입니다. 우리가 볼트/m가 기본 단위고 이 밀리를 바꿔주시면 이 밀리는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입니다. 따라서 바꿔볼게요. 전개 자리에 1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것의 제곱이다. 이 전개만 보시면 이 전개 단위가 지금 볼트/m가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볼트/m의 단위로 대입을 해주시면 이를 계산기에 넣어서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1.0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3승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9번입니다. 대전된 도체 표면의 전하 밀도를 시그마라고 할 때 대전된 도체 표면의 단위 면적이 받는 정저 능력은 전하 밀도 시그마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선 우리가 단위 면적당 정저 능력 공식은 알고 있죠? 우리가 작성을 먼저 해볼게요. F는 2분의 1 엡실론 2의 제곱 그리고 2분의 1 곱하기 2D 그리고 2 엡실론분의 D 제곱이 있고요. 단위 면적당 힘이기 때문에 우리가 뉴턴 퍼 제곱미터가 단위가 되겠고 이 단위와 똑같은 것은 우리가 줄 퍼 세제곱미터가 있습니다. 이 공식이 있는데 이 F와 우리가 전하밀도 시그마의 관계를 묻고 있어요. 근데 이 해당 공식에는 시그마가 없죠. 따라서 우리가 시그마를 다른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면전하 밀도 시그마는 말 그대로 면전하 밀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면전하를 즉 우리가 전하량 Q를 면적 S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죠. 단위는 클롱 퍼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것과 같은 개념은 전속 밀도 D입니다. 전속 밀도 D는 우리가 전속을 면적으로 나눈 것이 전속 밀도가 되는데요. 이때 전속이 우리가 전하량이랑 같죠? 우리가 전하량 Q클롱이 있다고 했을 때 전속은 Q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전속과 전하량이 같기 때문에 우리는 Q를 S로 나눈 것이다. 즉 전하량을 면적으로 나눈 것이고 단위는 클롱 퍼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이 면전하 밀도 시그마 대신에 전속 밀도 D로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즉 F와 D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F와 D 이 두 개를 비교할 때는 다른 것들은 다 일정하다는 전제 하에 두 개를 비교를 해주셔야겠죠. 보시면요. 지금 D, F 이 두 가지 공식이 있는데 우리가 전개 2가 일정하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 해당 공식은 이용할 수 없고 이 공식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엡실론도 변수일 수 있지 않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이 엡실론은 우리가 별다른 문제 조건이 없죠. 즉 매질이 바뀐다거나 우리가 유전율이 바뀐다는 조건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엡실론은 일정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F는 이 엡실론분의 D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 여기서 이 엡실론 다 상수 취급을 하기 때문에 F와 D는 이렇게 관계가 있겠죠. 즉 D의 제곱에 비례한다. F는 D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말할 수 있고 우리는 D 대신에 시그마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즉 F는 시그마 제곱에 비례하더라. 따라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4번이 되겠습니다. 30번입니다. 반지름 A미터의 구도체에서 전하 Q가 주어질 때 구도체 표면에 작용하는 정저 능력은 몇인가? 지금 단위를 보시면요. 뉴턴 퍼 제곱미터입니다. 즉 단위 면적당 힘을 묻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아는 공식을 작성해보면 F는 2분의 1 엡실론 2 제곱 그리고 2분의 1 2D 그리고 2 엡실론분의 D 제곱입니다. 단위는 뉴턴 퍼 제곱미터이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공식이 어떠한 보기에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활용해서 공식을 좀 더 다르게 표현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반지름 A미터의 구도체가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반지름이 A인 구도체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 중심에서 R미터 떨어진 이 점에서의 전개의 색이 어떻게 구했죠? 이는 4파이 엡실론 R 제곱분의 Q였습니다. 물론 여기에 Q클롱이 대전되어 있을 때겠죠? 이렇게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구도체 표면일 때죠. 즉 표면에서의 전개를 구해주시면 우리가 R 대신에 이 반지름 A를 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식이 이는 4파이 엡실론 A 제곱분의 Q가 돼요. 이제 이 친구를 우리가 대입을 할 곳을 찾아볼게요. 보시면 여기다 대입하면 이쁘게 정리할 수 있겠죠.
이 자리에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F는 2분의 1.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유전율에 대한 별다른 조건이 없기 때문에 엡실론 제로로 작성합니다. 엡실론 제로 곱하기 2의 제곱. 이 친구의 제곱을 할게요. 그러면 4파이. 여기도 역시 엡실론 제로라고 작성합니다. A 제곱 분의 Q 2의 제곱이죠. 즉 여기에 2의 제곱이기 때문에 여기에 2의 제곱을 해준 겁니다. 계산을 해보면 F는 2분의 1 엡실론 제로 괄호 안의 값은 여기는 16 그리고 파이 제곱 그리고 엡실론 제로의 제곱 그리고 A의 4제곱이 되고요. 분자에는 Q의 제곱이 되는 거죠. 제곱을 계산한 겁니다. 제곱은요. 이 친구를 2번 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2번을 곱하면 이렇게 되고 제가 한번 분배를 해보겠습니다. 2분의 1 엡실론 제로를 이렇게 분배를 할게요. 그냥 바로 곱해주시면 2 곱하기 16은 32죠. 그리고 엡실론 제로와 이렇게 제곱이 사라져서 엡실론 제로만 남습니다. 파이 제곱 작성해 주시고 엡실론 제로 그리고 A의 4제곱 분의 Q 제곱이 남네요. 단위는 우리가 단위 면적당 힘이었습니다. 따라서 뉴턴 퍼 제곱미터. 해당 보기를 찾아주시면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1번입니다. 면적이 0.02 제곱미터, 간격이 0.03m이고 공기로 채워진 평행평판의 커패시터에 다음과 같이 전하를 충전시킬 때 두 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약 몇 뉴턴인가? 지금 평행판 콘덴서에서 두 급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묻고 있습니다. 서로 끌어당기는 정전 흡인력이 발생하게 되겠고 우리는 단위 면적당 정전 흡인력 공식을 알고 있죠. F는 2분의 1 엡실론 2제곱 그리고 2분의 1 2D 다 작성해 주시면 이 엡실론 분의 D 제곱이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 친구는 단위 면적당 힘이에요. 따라서 뉴턴 퍼 제곱미터가 됩니다. 근데 문제의 단위는 지금 뉴턴으로 묻고 있죠. 즉 면적당 힘이 아니라 힘을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해당 공식에 면적 S를 곱해 주시면 이 제곱미터가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공식을 제가 이번에는 교재와 다르게 2분의 1 엡실론 2제곱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힘은 2분의 1 엡실론 2제곱에 면적 S를 곱해 주시면 돼요. 단위로 보여주시면요. 제가 뉴턴 퍼 제곱미터에서 면적 제곱미터를 곱해 줄게요. 그럼 이렇게 약분이 돼서 단위가 뉴턴만 남는 것이죠. 이렇게 계산을 한다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자,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지금 문제에서 공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분의 1 엡실론 제로가 되겠고요. 이때 2는요. 우리가 평행판 콘덴서에서 전개 2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2는 엡실론 분의 시그마이다. 이때 시그마는 면전화 밀도를 말해요. 우리가 면전화 밀도 대신에 전하량으로 표현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면전화 밀도는 우리가 시그마는 전하량을 면적으로 나눈 것입니다. 이 친구를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 엡실론 S분의 Q라고 작성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친구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엡실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로를 쓸게요. 엡실론 제로 S분의 Q 이것의 제곱 그리고 S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계산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1 엡실론 제로 제곱해주시면요. 엡실론 제로의 제곱 그리고 S 제곱 그 다음에 Q 제곱이 되고요. 이렇게 S가 곱해집니다. 계산해 보시면 이 엡실론 제로 이거 제곱이랑 만나고 이렇게 S 약분되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F 다시는 즉 전체 힘은 분자에는 분모에는 2 엡실론 제로 S가 남죠. 2 엡실론 제로 S 분의 지금 분자에는 Q 제곱이 남습니다. 그럼 이제 대입을 할게요. 2 곱하기 엡실론 제로는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고요. 면적은 몇으로 주어졌죠? 0.02 제곱미터 단위도 제대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0.02를 대입해 주시고 전하량 역시 클롱의 단위로 주어졌기 때문에 바로 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이것의 제곱이다. 계산해 주시면 이 값이 대략적으로 2.83 뉴턴이 나오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2번입니다. 간격이 D미터이고 면적이 S제곱미터인 평행판 커패시터의 전극 사이에 유전율의 엡실론인 유전체를 넣고 전극 간의 V의 전압을 가했을 때 이 커패시터의 전극판을 떼어내는 데 필요한 힘의 크기는
우선 이렇게 평행판 커패시터가 있을 때 이 극판을 떼어내는 데 필요한 힘을 묻고 있습니다. 이 힘은 우리가 결국에는 이 극판 사이에 작용하는 정전 흡인력만큼 우리가 떼어내는 데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왜 이러냐? 우리가 예시를 들어보면 어떠한 사람이 이렇게 공을 꽉 쥐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게 공인데 예를 들어 이 공을 이 사람이 100N의 힘을 가지고 꽉 쥐고 있다고 할게요. 그럼 제가 이 공을 뺏어오고 싶은데 얼마만큼의 힘을 줘야 될까요? 자, 예를 들어 20N의 힘으로 이 공을 뺏을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겠죠. 우리는 이 100N만큼 적어도 이 100N 이상만큼의 힘을 이렇게 해줘야만 이 공을 뺏어올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 극판을 떼어내는 데 필요한 힘은 결국에는 이 극판 사이에 작용하는 흡입력과 같더라. 즉 정전 흡입력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은 정전 흡입력, 그 중에서도 단위 면적당 정전 흡입력이죠. 공식 작성해 보면 F는 2분의 1, 엡실론 2제곱, 그리고 2분의 1, 2D, 그리고 2, 엡실론분의 D제곱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 친구는 단위 면적당 힘이에요. 그래서 뉴턴 퍼 제곱미터가 되고요. 문제에서 묻고 있는 단위는 뉴턴입니다. 즉 힘만 묻고 있기 때문에 이 해당 공식에 면적 S를 곱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2분의 1 엡실론 2제곱 면적 S 또는 2분의 1 2ds 또는 2 엡실론분의 D제곱 S로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면 단위가 뉴턴이 되겠죠. 근데 보시면요. 보기에 이 해당 답안이 있나요?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좀 변형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선 우리가 이 평행판 커패시터에서 전개 2 작용하는 전개 2 공식을 떠올려보면 E는 엡실론분의 시그마로 배웠습니다. 이때 단위는 볼트 퍼 미터가 되는 거죠. 이때 전위도 보겠습니다. 전위는 우리가 간격이 D미터일 때 이때 이 극판 사이의 전위차 V는요. 엡실론 시그마 여기에 D를 곱하는 과정입니다. 단위는 볼트가 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개 2에 D를 곱하면 V가 나오는 거죠. 이 관계를 이용합니다. 그러면 2 곱하기 D는 V더라. 그럼 이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면 E는 D분의 V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전극 간에 V의 전압을 가했다. 이러한 V 문자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 친구를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이것을 우리가 2에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힘은 전체 힘은 2분의 1 지금 문제에서 엡실론에 대한 조건이 있네요. 엡실론을 그대로 대입합니다. 그러면 엡실론 이 자리에는 D분의 V를 대입할게요. D분의 V의 제곱 그리고 면적 S를 곱해주겠습니다. 정리해 주시면요. 2분의 1 엡실론 그리고 D제곱 분의 V제곱 S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정답 찾아주시면 4번에 2분의 1 엡실론 D제곱 분의 V제곱 S가 주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3번입니다. 패러데이 관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패러데이 관이란 우리가 단위 전하에서 나오는 전속선의 관을 말합니다. 그림으로 나타내면 단위 전하, 즉 플러스 1클롱에서 우리가 전속이 나오는데 전속이 몇 개가 나오죠? 우리가 Q클롱에서는 전속이 Q개가 나오고 플러스 1클롱에서는 전속이 1개가 나옵니다. 이렇게 전속이 나올 때 이 친구를 이렇게 담은 관이 패러데이 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플러스 1클롱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1클롱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러한 형태에서 우리가 성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패러데이 관 중에 있는 전속수는 그 관 속에 진전하가 없으면 일정하며 연속적이다. 즉 패러데이 관 내에서 전속의 발생과 소멸이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이렇게 연속적이다. 맞는 설명이 되겠고 2번 패러데이 관의 양단에는 양 또는 음의 단위 진전하가 존재하고 있다. 즉 이렇게 플러스 1클롱, 마이너스 1클롱이 존재하고 있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3번 패러데이 관 한 개의 단위 전위차당 보유 에너지는 2분의 1줄이다. 교재에는 이와 관련된 수식이 나와 있는데 그냥 2분의 1줄이다. 이 수치만 기억을 해주셔도 됩니다. 3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4번 패러데이 관의 밀도는 전속 밀도와 같지 않다. 같은 것이 되겠죠. 왜 같은지 봤더니 패러데이 관의 밀도, 즉 패러데이 관의 수를 우리가 면적으로 나누면
이것이 패러데이 관의 밀도가 되고요. 전속 밀도는 뭐죠? 전속을 면적으로 나눈 것입니다. 전속을 면적으로 나누면 이것이 전속 밀도가 되는데 제가 아까 전속이 1개 있을 때 패러데이 관의 수도 1개라고 말씀드렸죠. 즉 패러데이 관수와 전속이 같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패러데이 관의 밀도와 전속 밀도는 같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